492회 옥설타임즈쇼 2021년 11월 28일 인올리 2030 청년세대 왜 신개화파 운동이어야 하나 성렬형 청년본부 젊은시각 이준석 임승호 최원일 2개월 주기설 벌목공 최태선 워싱턴톡 제퍼슨 이런 제목입니다. 사회주의 포럼 2개월 주기설 철수형 성렬형 김태우 이순자 임승호 젊은시각 최구 천안함 최원일 김기선 벌목공 최태선 워싱턴톡 제퍼슨 동상철거 김성태 백이종구 하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공개로 인드라에게 좋은 글 주신 분 고맙습니다. 비공개 해달라고 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드라가 이제 이런 얘기 제목을 왜 2030 청년 세대의 신개화파 운동이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갑작스럽게 제목은 정했지만 인드라가 가치관을 정립한 다음에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강조 드린 바 짧게나마 1분 내에 요약을 하면 지금 시대 정세는 국제 정세는 어떠한가?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다. 제국주의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자이파시스트 레닌도 얘기하듯이 188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기본 황제 대록주 황제도 1880년대 도금 시대를 트럼프 당선 직후에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8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유럽의 벨기에 같은 나라가 아프리카 땅 따먹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또 CFR이나 미국 국무부나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은 신제국이 아니라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맹꽁이 CFR가 이런 파시스트들이 자이파시오 위파시오들이 신제국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신냉전 시대이냐 그래야지 자이파시오 위파시오가 먹고 사니까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인드라가 지금 시대는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지금은 반중 동맹외교, 바이든 대통령의 반중 동맹외교다. 트럼프는 어설픈 외교, 바이든은 제대로 된 반중 동맹외교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제국 시대와 바이든형의 반중 동맹외교를 결합시켰을 때 가장 근사적인 역사적 선례는 뭐다? 100년 전에 구한말 조선 그리고 청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위본론 관점에서 청나라 어땠죠? 1880년대 당시에 청나라가 잠시 살아난 듯 보였습니다. 그쵸? 청나라가 잠시 살아난 듯 보였습니다. 국위본론 관점에서 인드라가 근대사 태평천국의 난 오늘날로 치면 파룬궁이죠. 거기에 대해서 쌈박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위본의 뒷배경이 태평천국의 그 배경이 국위본임에도 불구하고 국위본이 결국은 태평천국을 도와주지 않았죠. 국위본의 이익 때문이었죠. 그리고 청나라를 도와주는 듯해서 청나라에서 한국에도 영향력이 있던 무슨 원세계다 뭐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잠시 20-30년 동안 청나라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뭐 자시고 뭐 해가지고 뭔가 다시 위세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죠. 청나라가. 그러나 청나라는 결국 왜 멸망했습니까? 청나라의 고질적인 권력 구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있죠? 서태후죠. 오늘날 맹꽁이 시파르나 좌이파쇼 모택동이나 서태후가 뭐가 다릅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학적인 정보들, 뜻이 있는 중국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맹꽁이 시파르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보다는 서태후처럼 내 말이 진리다 이러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죠. 그러한 중국 군대가 아무리 신식 군대로 무장할지라도 달 뒷면으로 갈지라도 그것은 국유원의 귀이길 뿐이다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가. 세 번째가 뭐죠? 청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청나라에 대해서 마치 사대주의 조선 후기에 유림처럼 중화주의, 소중화주의를 내세우는 좌이파쇼들이 있습니다. 반쪽 노면, 능좀비 파쇼, 반쪽 민주당, 반쪽 일성, 반쪽 정은, 이런 애들이 모두 사대주의에 빠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착오적인, 구시대적인 그러한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국제정세는 분명하게 반중 동맹외교 노선이라는 것을 애써 망각하는 거죠. 왜? 권력 유지를 위해서죠. 이랬을 때 한반도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대표적인 개혁파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임진왜란 때 일본과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배우자 했던 것이 개혁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20세기 이전 19세기 친일과 20세기 반일이 구분돼야 된다. 근대화, 일본의 근대화를 배우자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독립신문 개혁파들은 어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무능부패했던 문정배 파쇼 치하에서 무능부패했던 대원군, 고종, 민비 치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근대화되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국제정세를 봐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서 일본이 야욕을 느낀 거죠.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과 면담한 다음부터죠. 국제정세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로 갔고 동학운동 중에 일부 애들은 자신의 이권을 찾아서 홍준비처럼 친일파가 됐죠. 20세기 친일파는 문제가 있죠. 홍준비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날 신개혁파 운동이란 무엇인가? 왜 당시에 강력한 유교 사상에도 불구하고 개혁파들은 개화 사상을 주장했는가? 간단하다. 국제정세가 자신이 여태까지 배운 게 다 헛소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냉전적 사고에 빠져서 좌이파쇼에 빠져가지고 사고하는 것은 낡은 사고다. 당대 조선 후기 사림들은 어땠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당파 싸움에 4대 당파 싸움에 휘둘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서로 죽고 죽이었죠. 사화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화의 원인이 있잖아.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듯이 그냥 미워하는 거죠. 감정적인 거죠. 눈앞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인들아 그래서 안동 김문 세도 정치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고 인들아 강조한 바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조선 후기처럼 그냥 백성들 삥 뜯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예, 말로만 백성 이한다는 것이 바로 조선후기 양반들이었고 무능부패했던 대원군이었고 고정이었고 민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반쪽정은 반쪽일성 반쪽 정일이었고 반쪽 노면 파시오 문전비 파시오 였던 것입니다. 제명이는 안 까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2030 세대가 정립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인드라가 계속 강조해왔고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 무엇인가? 왜 신개화파인가? 오늘날 시대는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되살려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하셨던 개화 운동을, 신개화 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19세기에 친일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근대화 운동이었고 오늘날도 역시 현대화 운동이다. 동시에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친일이면서도 비판해야 되는 것은 반쪽 아베다. 일본의 야욕이 있다.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서방과 직접 연결하는 것을 늘 방해했다.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때문이죠. 대마도주처럼. 한국이 이런 국제 정세를 몰라야지 문전비 파시오나 반쪽 노면처럼 반쪽 정은처럼 국제 정세를 무시해야만이 일본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다수 한국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 한미 혈맹을 인식하고 두려움 없이 종전 선언이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일본의 카드는 없다는 거죠. 반쪽 아베 카드는 없고 한반도, 대한민국, 한국의 자유파가 잘하면 일본도 반쪽 아베의 권력이 무너집니다. 대다수 일본 시민들은 한국에서 자유파가 집권하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똘똘한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일본에서도 똘똘한 자유파가 반쪽 아베 구급 파쇼가 아닌 자유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지금 기시다가 반쪽 아베 눈치를 보는 얼굴마담인데 한국에서 성렬형이 국힘당이 자유파가 집권하게 되면 기시다 역시도 힘을 받아서 반쪽 아베 눈치를 보는 것보다 일본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한일협력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김대중의 오부치고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 아베의 2차 고 성렬형과 기시다가 3차로 한일협력 시대를 여는 그러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뜻 있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문전비 파시오에 이은 반쪽 미당 파시스트가 한반도를 집권해야 일본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냉전적 사고다.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뜻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중국이 사는 길은 무엇인가?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반도의 자유우파가 지속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중국의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냉전적 사고에서 있으면은 계속 한반도가 분단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중국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중국에게 이익일까요?
일본에게도 이익일까요? 아니라고 인들한 자신있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중국계 모니터링, 일본계 모니터링에게, 모니터 위원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잊지 마세요. 동아시아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은 2050년대 양자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통일과 자유우파의 집권, 그리고 2030 청년 자유우파, 자유보수 시대를 여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행복,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개화파 운동이다. 여러분들 2030 세대, 청년 세대의 손에 인류의 평화가 달렸습니다. 단순히 성렬형 집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힘을 쓸 때입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따위 낡은 사고는 벗어 던지세요. 성렬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개화파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